우주가 언젠가 완전히 식어버리고 하늘에서 모든 별빛이 하나둘씩 꺼져간다고 상상해보면 살짝 등골이 서늘해지죠. 그런데 그런 우주의 말기 상태를 미리 축소해서 보여주는 거대한 실험실 같은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단지 논문 속 상상이 아니라 망원경으로 직접 관측되는 진짜 장소라면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수십조 개의 별이 여전히 빛을 내고 있는데도 새로운 별은 거의 태어나지 않고 초거대 블랙홀이 은하 전체를 서서히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시계가 느리게 돌아가는 거대한 요양병원처럼 우주의 노화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장인 거죠. 인류가 만든 어떤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중력의 감옥 안에서 작은 은하들이 하나둘씩 찢기고 부서져 흡수되면서 우주는 겉보기에 조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지와 어둠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극단적인 예시를 몸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이야기는 상상을 넘어서는 초거대 은하 한 개가 어떻게 수많은 은하를 삼키며 자라났고 그 안에서 별과 암흑물질, 블랙홀이 서로 얽혀 우주의 미래를 미리 연습해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거대한 무대를 통해 우리 우주의 마지막 장면이 어떤 모습일지 살짝 들춰보려는 거죠. 그 거대한 은하를 통해 우주 전체의 미래까지 엿볼 수 있다면 한번 끝까지 따라가 보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 이상한 은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따라오시죠. 지금으로부터 수십억 년 전 거대한 은하단의 중심에는 아직 그렇게 크지 않은 씨앗 은하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에는 크고 작은 동료 은하들이 무리를 이루며 서로의 중력에 끌려 이쪽 저쪽으로 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IC-1100이라고 부르는 초거대 타원 은하는 바로 이런 복잡한 환경 한가운데에서 태어나 지금의 괴물 같은 덩치를 갖게 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약 10억 광년 떨어진 이 은하는 거대한 은하단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우리 은하의 지름이 대략 10만 광년인 반면 IC-1100의 눈에 보이는 부분은 대략 50만에서 60만 광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거대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은하를 차곡차곡 삼켜온 흔적이 쌓인 결과인 셈이죠. 첫 출발은 우리 은하와 그리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은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작은 위성 은하들이 하나씩 궤도를 잃고 떨어져 들어오면서 수십억 년 동안 껍질을 더씹히듯 조금씩 부딪히고 합쳐지는 과정을 반복했고 그때마다 별과 가스가 한 겹씩 쌓이면서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큰 타원형 구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은하의 진짜 크기는 어디까지라고 말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천문학자들이 골치를 가장 많이 썩는 부분입니다. 눈에 바로 들어오는 밝은 부분만 보면 한계가 뚜렷한데 중심부는 너무 밝고 조밀해서 개별 별을 구분하기 어렵고 반대로 외곽으로 갈수록 너무 희미해서 어디까지를 은하라고 불러야 할지 경계가 점점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표면 밝기 프로파일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은하의 한가운데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면서 빛이 얼마나 빨리 어떤 모양으로 약해지는지를 곡선으로 그려보는 방식인데요. 그 곡선을 제대로 얻으려면 같은 하늘을 수십 시간 동안 계속 촬영해 아주 깊은 노출을 쌓고 그 과정에서 대기와 망원경, 도시 불빛이 만들어내는 온갖 잡광을 하나하나 지워야 해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노출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려도 은하의 외곽이 더 길게 드러나고 관측 조건이 좋아질수록 보이는 범위는 계속 바깥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IC-1101의 크기를
단 하나의 숫자로 못 박는 건 정직한 설명이 되기 어렵고 그냥 관측이 깊어질수록 크기가 조금씩 늘어나는 살아있는 구조라고 보는 편이 현실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 관측 결과를 대충 종합해보면 눈으로 또렷이 구분되는 밝은 부분만 따져도 지름이 수십만 광년 규모이고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가장 희미한 빛까지 억지로 끌어모아 추정해보면 지름이 약 200만 광년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사이 거리보다도 길거나 비슷한 수준이어서 하나의 은하가 사실상 작은 은하단 한 덩어리가 들어설 공간을 거의 혼자 차지하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거대한 몸집을 이해하려면 안쪽에서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중심부에서는 별의 수가 너무 많아서 망원경에도 개별 별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광구처럼 뭉친 덩어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실제로 측정하는 것은 별 하나하나가 아니라 밝기와 속도의 통계적인 분포이고 한밤중에 멀리서 대도시를 내려다볼 때 수많은 조명이 합쳐져 희미한 빛의 구름처럼 보이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상상하면 이해가 조금 쉬워집니다. 반대로 바깥으로 갈수록 별빛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어느 지점부터는 은하단 공간 전체에 퍼져 있는 별빛과 IC1101 자체의 빛이 뒤섞이면서 경계가 없는 안개처럼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은하라고 선을 긋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고 대신 밀도가 서서히 줄어드는 영역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IC1101 안에 들어있는 별의 수를 거칠게 계산해보면 우리 은하가 대략 2천억 개 정도의 별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은하는 최소 수십조 개, 많게는 100조 개에 가까운 별을 품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우리 은하의 수백 배에 해당하는 별의 집합이 한데 묶여 있는 셈이죠. 이 엄청난 별들이 모두 은하 중심의 중력에 묶여 집단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IC1101 하나만 놓고도 거의 자체적인 작은 우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곳이 젊은 푸른 별이 쉴 새 없이 태어나는 역동적인 별 탄생 공장이라고 상상하면 곤란합니다. 관측에 따르면 IC111의 전체 색은 비교적 붉고 차분한 쪽에 가깝습니다. 푸른 별은 밝지만 수명이 짧고 붉은 별은 어둡지만 오래 버티는 특성이 있어서 은하 전체가 붉게 보인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별 생산이 거의 멈추고 오래된 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늙은 은하라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젊은 세대가 들어오지 않는 거대한 노도시에 가깝습니다. 이 성격은 IC11이 놓여있는 환경과도 깊게 연결됩니다. 이 은하는 거대한 은하단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은하와 은하 사이 공간은 수천만 도까지 달하는 초고온의 희박한 가스로 채워져 있고 작은 은하가 이 영역을 지나가면 그 안에 있던 차가운 가스가 강한 바람에 옷이 벗겨지듯이 바깥으로 날아가 버리죠. 새로운 별이 태어나려면 차갑고 조밀한 가스 구름이 필요한데 이렇게 가스를 빼앗긴 은하는 더 이상 별을 만들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 이미 태어나 있던 별들만 남긴 채 서서히 늙어가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IC111 역시 과거에 수없이 많은 위성 은하를 끌어들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 은하의 가스는 뜨거운 은하단 가스에 섞여 사라졌으며 대신 기존에 존재하던 별들만 중심과 외곽에 층층이 쌓여 지금의 덩치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IC1191은 젊은 푸른 별이 반짝이는 화려한 도시라기보다 오랜 세월 쌓인 별빛이 겹겹이 누적된 거대한 붉은 기록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그 표면의 매끄러움과 색깔 자체가 이미 성장은 끝났다라는 사실을 조용히 말해주는 셈입니다. 이 모든 구조를 붙잡고 있는 진짜 뼈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입니다. 별과 가스가 만들어내는 빛만 가지고 질량을 계산해보면 중력이 턱없이 약한데 별들이 움직이는 속도 분포와 은하단 가스의 온도를 이용해 역산해보면 그 몇 배에 달하는 보이지 않는 질량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만 지금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IC 천라이를 품고 있는 거대 은하단 전체에는 엄청난 암흑물질 헤일로가 형성되어 있고, 이것이 수백만 광년에 걸친 중력의 그릇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우물 안으로 떨어진 은하와 별들은 한번 들어오면 에너지를 잃으며 점점 속도가 줄어들고 결국 중심 쪽으로 가라앉아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태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은하단의 깊은 중력 우물 맨 바닥에 IC 1001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변 은하들은 수십억 년 동안 서서히 에너지를 잃으며 중심으로 끌려와 병합되고, 그 과정에서 일부 별들은 정면 충돌을 피하며 스쳐 지나가다가 길게 늘어난 궤도를 따라 은하단 공간 전체에 희미한 별빛의 띠와 껍질 모양을 남겨놓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이 희미한 구조를 찾아내는 방법도 꽤 흥미로운데요. 지상 망원경으로는 대기의 산란광과 도시 불빛 때문에 배경 하늘이 생각보다 훨씬 밝아서 은하의 가장 어두운 외곽 부분을 직접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영역을 수십 시간에 걸쳐 찍은 이미지를 겹겹이 쌓고 통계적으로 잡광을 제거하는 딥 이미징 기법을 사용해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빛의 꼬리를 서서히 떠올려내는 겁니다. 또한 가시광선뿐 아니라 적외선 파장으로 관측을 시도하는데, 적외선은 먼지와 가스를 비교적 잘 통과하므로 태양보다 가벼운 오래된 별들이 내는 미약한 빛까지 더 깊이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파장을 종합해 지도를 그려보면 IC 111의 바깥 영역은 육안으로 보면 텅 빈 어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붉고 희미한 안개가 수백만 광년에 걸쳐 퍼져 있는 모습과 더 가깝습니다. 그 안개를 따라가다 보면 은하의 경계와 은하단의 구조, 그리고 암흑물질이 만들어 놓은 중력장의 윤곽이 서로 겹쳐 나타나는데, 이 희미한 빛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골격을 비춰주는 형광염료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IC 첸라일은 그 골격의 한가운데서 가장 밝게 빛나는 핵 역할을 맡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시선을 은하의 중심부로 옮겨보면 이야기는 더 극단적으로 바뀝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IC 1011의 정중앙에는 태양 질량의 수십억 배에서 수백억 배에 이르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우리 은하 중심의 궁수자리 A별 블랙홀과 비교하면 최소 수천 배 이상 질량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블랙홀은 단순히 주변 물질을 빨아들이는 검은 구멍이 아니라 은하 전체의 진화를 조절하는 엔진처럼 행동합니다. 가스가 안쪽으로 떨어져 들어갈 때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주변 가스를 다시 가열하고, 이 에너지 분출은 때로는 가시광선이 아니라 X선과 전파, Z 형태로 은하 밖까지 뻗어나가기도 하거든요. 가스가 너무 뜨거워지면 스스로 뭉쳐서 새로운 별을 만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블랙홀의 이런 폭발적인 활동은 아이러니하게도 별 탄생을 꺼뜨리는 소화기 역할을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은하 한가운데가 더 이상 별을 만들 수 없는 영역으로 굳어버려서 IC 1101 전체를 늙은 은하로 고정시키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시간축을 길게 펼쳐보면서 IC 1101을 걸어온 길을 상상해보면 처음 은하단이 형성되던 시기에는 나선 은하와 작은 타원 은하들이 이곳저곳에서 태어나고 있었고, 서로의 중력에 끌려 왔다 갔다 하면서 충돌과 스쳐 지나감을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그 가운데 질량이 컸던 은하들이 점점 속도를 잃고 중심 쪽으로 가라앉으며 주변 은하를 차례차례 포획했습니다. 포획된 은하는 처음에는 넓은 궤도를 도는 위성처럼 움직이다가 중력 마찰 때문에 점점 에너지를 잃고 궤도가 줄어들며 결국에는 중심 은하와 충돌해 합쳐집니다. 이 과정이 수십억 년 동안 계속되면 원래 있던 디스크 구조와 회전 운동은 대부분 지워지고, 여러 방향에서 들어온 별들의 궤도가 뒤섞여 오늘날 우리가 보는 둥글고 매끄러운 타원형이 완성되는 거죠.
별들의 운동을 실제로 측정해보면 방향이 제각각이고 속도 분산이 매우 큰데, 이것이 곧 한 방향으로 잘 정돈된 회전이 아니라 수많은 병합 사건이 뒤엉키며 만들어진 결과라는 직접적인 증거이고, IC111의 크기는 이 오랜 병합의 누적 기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먼 미래를 향해 상상의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우주의 팽창은 현재도 가속 중이고,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은하단과 은하단 사이 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은하단 내부에서는 여전히 중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IC1101 주변의 위성 은하들은 대부분 결국 중심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은하단이라는 구조와 개별 은하라는 구조의 경계는 거의 사라지고, 우리 눈에는 하나의 거대한 붉은 타원 은하가 우주 한가운데 고립된 섬처럼 떠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많은 연구들이 예측합니다. 이때쯤이면 별 탄생은 이미 멈춘 지 오래고, 푸른 별들은 먼저 수명을 다해 사라졌으며, 늙은 적색 거성과 백색 외성이 남긴 잔광만 은하의 색을 은근한 붉은 빛으로 물들이고 있을 겁니다. 시간을 더 많이 흘려보내면 분위기는 거의 공포 영화에 가까운 침묵으로 바뀝니다. 질량이 큰 별들은 모두 초신성으로 폭발해 흔적만 남기고, 가장 질량이 작은 적색 외성들마저 연료를 다 써버리면 은하 안에는 사실상 새로운 빛을 낼 별이 남지 않게 되고, 남아있던 백색 외성들도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식어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흑색 외성이라는 차갑고 어두운 잔해로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의 IC1101은 오늘날과 비교하면 밝기가 수백 배에서 수천 배까지도 어두워질 수 있고, 실제로 어떤 파장대에서도 눈에 띄는 빛을 거의 내지 않는 거대한 암흑의 집합체에 가까워질 겁니다. 중심에 초대 질량 블랙홀과 암흑물질 헤일로, 그리고 식어버린 별의 잔해만이 서로의 중력을 겨우 주고받으며 존재하는 말 그대로 우주의 유령 도시 같은 상태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주의 팽창을 이끄는 암흑 에너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다른 은하단들은 모두 관측 지평선 밖으로 밀려나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볼 수 없는 영역으로 사라지고, IC-1과 그 주변에 남은 잔해들만 좁은 우주섬처럼 고립된 채 거대한 암흑 바다 한가운데 떠있게 될 거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서로의 빛은 더 이상 상대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에너지는 점점 골고루 퍼지면서 사실상 의미 있는 변화가 거의 없는 정지에 가까운 우주가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그 오랜 시간 동안에도 중력파와 양자적 효과가 아주 느리게 시스템의 에너지를 조금씩 빼앗아 가면서 마지막에는 블랙홀들마저 증발해 사라지는 그림이 현재 이론 물리학이 그리는 우주의 끝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상상하기도 힘든 규모의 거인 은하 IC1101조차 우주 전체의 역사에서 보면 잠깐 반짝였다 사라지는 중간 단계 구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묘사한 이 은하는 그저 수많은 병합과 노화가 이어지는 장면 중 하나일 뿐이고, 그 뒤에는 더 길고 더 어두운 시간이 끝없이 이어지는 거죠.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따라와 보면 처음에 느꼈던 위기감이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IC-1011은 믿기 어려울 만큼 거대한 괴물 은하로 보이지만, 우주의 시간축을 통째로 펼쳐놓고 보면 이조차도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그 거대한 몸체가 사실은 우주의 노화를 미리 연습해 보이는 전조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은하를 집어삼키며 성장하고 별의 탄생을 멈추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조용한 어둠 속 유령 도시로 변해가는 이 한 개의 은하는 언젠가 우주 전체가 겪게 될 미래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작은 시범 무대에 가깝고, 우리는 지금 망원경과 이론을 통해 그 무대의 아주 얇은 단면 한 조각을 겨우 들여다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인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우주의 마지막 페이지를 살짝 넘겨보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언젠가 완전히 사라질 그 거대한 빛의 덩어리를 통해 우리 우주의 운명과 그 안에서 아주 짧은 시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상을 통해 지금 이 짧은 순간을 조금 더 또렷하게 바라보게 된다면 초거대 은하 IC-1011은 그 자체로도 놀라운 관측 대상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우주의 거울이기도 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